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지적이고 냉철하며 감정의 온도가 가장 낮은 존재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INTP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정교한 기계장치의 부품처럼 차갑고 딱딱합니다. 비평적인 논리, 날카로운 분석, 철저한 객관성,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뱅크. 이들은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이면을 엑스레이처럼 꿰뚫어보고 남들은 지나치는 미세한 모순을 찾아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탐구하는 타고난 설계자들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십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조용히 자신의 머릿속 우주를 유영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로봇이라는 별명처럼 신비롭고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리 없는 혼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냉소와 깊은 침묵은 생각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가설과 검증 작업이 빛의 속도로 충돌하며 거대한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1차원적인 현실을 볼 때 이들은 수만 가지의 만약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차원의 가능성 속에서 홀로 분투합니다. 차가운 이성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INTP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비밀스러운 회로에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세상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활화산처럼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이 두뇌들이 무너질 때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논리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의해 꺾이거나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난제에 봉착했을 때 INTP는 단순히 우울해하는 단계를 넘어 자아의 운영체제 자체가 셧다운되는 치명적인 붕괴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무기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벼랑 끝에서 이들은 생전 처음 겪는 두 가지의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를 향한 호기심의 창문을 닫아 걸고 오직 과거에 실패한 데이터만을 무한히 채굴하며 스스로를 가두는 TI, SI 루프의 미로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을 무의식의 지하실에 억눌러왔던 미성숙한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터져나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때를 쓰게 되는 FE 그립의 폭주입니다. 이성적인 설계자가 가장 비논리적인 괴물이 되거나 세상과 단절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이 극단적인 양극성. 이것이 바로 INTP가 겪는 시련의 본질입니다.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그 혼란 속에서 논리가 증발한 채 어떤 비명을 지르는지, 마침내 그 오류 코드를 수정하고 어떻게 다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재부팅하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아니라 길을 잃고 블루 스크린 앞에 선 모든 지성인들을 위한 영혼의 디버깅 기록입니다. 1. 시련의 미로, 스스로 지필한 논리적 비극의 가치다. 외부의 신선한 자극을 차단한 채 날카로운 이성이 오직 과거에 실패한 데이터만을 무한히 해부하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INTP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호기심 많은 학자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내향 사고라는 정교하고 거대한 논리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문을 활짝 열고 외향 직관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외부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빨아들입니다. 이때의 INTP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지적 유희의 달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들에게는 장난감이 되고 그들의 두뇌는 쉴 새 없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유연하게 확장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실패나 뼈아픈 거절, 혹은 자신의 완벽해 보이던 논리가 비합리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INTP는 상처 입은 자아와 무너진 논리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소통하던 유일한 통로인 호기심의 안테나를 가장 먼저 부러뜨려 버립니다. 밖은 혼란스럽고 위험하며 비논리적인 데이터로 가득해 더 이상의 입력은 거부한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오류투성이로 규정하고 자신의 머릿속 연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지적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 연구실은 필연적으로 고인물처럼 썩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차단된 그들의 내면에서는 곧이어 가장 소모적이고 폐쇄적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향 사고와 내향 감각의 루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 연결이 끊긴 컴퓨터가 캐시에 저장된 오래된 오류, 로그와 바이러스 기록만을 무한히 재검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가능성은 삭제되고 오직 과거의 데이터만이 진실로 남습니다. 이 밀실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는 가혹합니다. 차가운 이성이 검사가 되어 너는 도대체 왜 실패했지? 논리적인 이유를 대봐. 라고 추궁하면 편협해진 기억이 증인석에 앉아 기다렸다는 듯이 불리한 증거들을 쏟아냅니다. 3년 전 그 프로젝트 때도 그랬고 어제 그 대화에서도 넌 실수했어. 통계적으로 볼 때 너는 구제불능이야. 외부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변호사가 사라진 이 방에서 INTP는 자신의 과거가 들이미는 편파적인 데이터에 압도당합니다. 결국 그들은 나는 실패할 운명이다라는 가설을 스스로 참으로 증명해내며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확증의 늪으로 침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INTP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 현미경으로 집도하는 기억의 부검, 편집증적 후회. 2단계에 진입한 INTP의 시계는 멈추거나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소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던 시야는 닫히고 오직 이미 종결된 과거라는 텍스트만이 그들의 세상에 남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과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라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문제는 이 분석이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자신을 기소하기 위한 자기 혐오적 수사라는 점입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혹은 기억조차 희미했던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이 현미경 아래 놓인 것처럼 거대하게 확대되어 현재의 모든 비극을 초래한 치명적인 원죄로 재해석됩니다. INTP는 자신의 기억을 동영상 편집기처럼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무한 반복 재생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3초간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그때 미간을 살짝 찌푸린 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을 거야. 그 단어 대신 더 정확한 어휘를 선택했어야 했어. 남들은 눈치채지도 못했을 찰나의 표정, 숨소리, 단어의 뉘앙스 하나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를 맹신하듯 자신의 아주 사소한 결함이 지금의 거대한 실패를 불러왔다는 비약적인 인과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탈을 쓴 망상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벽한 수정, 방안 정답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현실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완벽한 정답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의 유입 없이 고인 물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 결론은 영원히 나지 않습니다. 결국 INTP는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천장의 벽지만을 응시하는 상태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돌리느라 CPU가 100%로 과열되어 연기를 뿜고 있습니다. 몸은 석상처럼 굳어 있는데 정신은 시속 200km로 과거를 질주하는 이 기괴한 불일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석 마비의 감옥. 이것이 바로 루프에 갇힌 INTP가 겪는 첫 번째 형벌입니다. 징후 이 세상과의 단절,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방어적 냉소. 자신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갇힌 INTP는 이제 외부 세계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바깥 세상을 열등하고 무의미한 곳으로 규정하며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소리와 세상의 역동성을 분석할 가치가 없는 비논리적인 소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는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지적 방공호 구축 작업입니다. 너희는 내 고통의 복잡성을 이해할 지능이 없어. 자신의 고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은 지적 오만함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꺼내듭니다. 남들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이나 위로는 그들의 귀에 닿기도 전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감성팔이, 혹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헛소리로 격화되어 폐기됩니다.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힘내라는 말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강요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우울하고 비관적인 결론만이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꿰뚫어 본 깨어있는 통찰이라고 착각하며 고독한 천재 흉내를 내는 나르시시즘에 빠져듭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INTP가 자신의 비관주의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물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미리 세워두고 자신의 기억 저장소에서 이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만 귀신같이 찾아내어 조립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성공 경험은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하여 데이터 값에서 삭제해버리고 오직 실수와 패배의 기록만을 나의 본질이라며 채택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완벽한 귀납적 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데이터를 조작한 완벽한 궤변입니다. INTP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희망이라는 변수가 섞인 불안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확정된 절망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더 이상 기대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역설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적인 미래보다 비극적인 결말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고 확률이 높다고 믿으며 스스로 들어간 감옥의 창살을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그 열쇠를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징후 3계열은 완벽주의와 무기력한 회피. 가장 위험하고도 기만적인 징후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 실패를 원천 봉쇄하려는 극단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2단계의 INTP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도 0%가 된다라는 기이한 궤변을 절대적인 논리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해야 할 과제와 책임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공포가 압도하는 순간 그들은 아예 시작 버튼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들은 마치 양자역학의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중첩 상태로 남겨두려 합니다. 상자를 열어 확인하기 전까지 고양이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이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한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천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검증된 실패를 겪느니 차라리 나는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야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기 두려워 잠재력이라는 껍질 속에 영원히 숨어버리는 비겁한 도피입니다. INTP 특유의 효율성 추구는 2단계에서 최악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들은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에너지 낭비로 규정합니다. 어차피 완벽한 결과가 안 나올 텐데 굳이 내가 지금 에너지를 써야 해? 이 논리에 따라 그들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조차 중단하고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전등을 가는 일, 쌓인 설거지를 하는 일조차 그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방치됩니다. 현실의 압박을 잊기 위해 이들은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 위키피디아의 무한 링크, 혹은 무의미한 쇼폼 콘텐츠와 같은 저강도, 자극의 세계로 망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행위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기 비하와 불안한 생각의 소음을 덮어버리기 위한 백색 소음이자 생각을 멈추게 하는 디지털 마취제입니다. 타인이 볼 때는 극도의 게으름이나 게임 중독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뇌를 마비시켜서라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논리 회로를 잠시 끄고 싶은 절박한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모니터를 향해 있지만 초점은 텅 비어있는 좀비와 같은 상태. 이것이 회피의 끝에 선 INTP의 자화상입니다. 이 폭주의 끈 논리의 방주가 침몰하고 울보아이가 조종석을 탈취하다. 주기능인 사고가 과부하로 작동을 멈추자 무의식 깊은 감옥에 유배되어 있던 열등기능 미성숙한 감정이 비상탈출구를 부수고 나와 자아를 불태우는 상태. 내면의 동굴이 소리 없는 침묵의 감옥이었다면
이제 그 감옥의 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만의 인내와 논리적 합리화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극한의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INTP의 정교한 정신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가장 위험하고도 극단적인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꽁꽁 묶어두었던 최약체 기능, 외향 감정의 봉인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INTP에게 이 외향 감정은 타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어색한 액세서리 혹은 사회적 윤활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비효율적인 데이터로 취급하며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체인 이성이 고통에 질식해 기절해버린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평생 훈련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외향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며 의식의 전면으로 뛰쳐나와 조종간을 탈취합니다. 이 현상은 마치 냉철하게 연산하던 고성능 AI 로봇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로 돌변하는 기괴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평소 감정은 논리에 방해될 뿐이야라며 쿨하고 무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화산처럼 감정을 터뜨리는 낯선 인격이 들어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나약해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논리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무기 삼아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처절한 자아의 쿠데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 거대한 인지 부조화와 충격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격정적인 사람이었나? 가장 가까웠던 이들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낯선 광기. 이것이 바로 INTP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 외향 감정 그립의 시작입니다. 징후 1 논리의 방화벽 붕괴, 알몸으로 마주한 감정의 폭격. 이 단계에서 INTP가 겪는 가장 큰 충격은 자신을 외부의 감정,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던 논리적 방화벽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타인의 비난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데이터가 부족한 주장이나 그건 내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며 쿨하게 필터링했을 그들입니다. 하지만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 미묘한 눈빛, 한숨소리 하나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들의 연약한 내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논리적 필터가 사라진 자리를 피해의식이라는 왜곡된 레이더가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중립적인 신호를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으로 해석하는 관계사고에 빠집니다. 친구가 바빠서 답장이 늦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라고 단정짓고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하면 내 흉을 보고 비웃는 게 분명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사실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싫어하는 혐오감을 타인에게 투사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너는 쓸모없어라는 환청을 타인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며 온 세상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그토록 독립적이던 INTP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굶주린 짐승처럼 갈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라며 고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를 정말 좋아해? 내가 귀찮은 건 아니지? 이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들고 조금이라도 확신을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밀려오면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 너희 따위 없어도 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극단적인 밀어내기를 시전합니다. 이는 나를 버리지 마라는 절규를 내가 너를 먼저 버릴 거야라는 공격으로 위장한 서툰 감정의 발버둥입니다. 이 상태의 INTP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논리적인 조언입니다. 평생을 논리로 살아온 그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논리를 혐오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누군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해 주려 하면 너는 피도 눈물도 없어? 공감을 못해? 라며 격분합니다. 평소 감정형 인간들을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던 자신이
그 누구보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괴물이 되어 때를 쓰는 모순. 이 자기 모순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징후 2~3살1기로의 퇴행, 수동적 공격과 유치한 파괴 본능. 평생을 성숙한 감정 표현이라는 과목을 면제받고 살아온 INTP에게 그립 상태는 곧 인격의 급격한 퇴행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내면의 조종석에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3살배기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꼴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폭발할 때 타인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배설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불만들이 아주 사소한 트리거 하나에 의해 맥락 없이 터져나옵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거칠게 내려놓거나 던지는 등 비언어적이고 물리적인 시위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말로 하면 너희는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겠지라는 비뚤어진 보상 심리에서 기인합니다. 논리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공포와 당혹감으로 상황을 장악하려 드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들이 평소 갈고 닦은 뛰어난 지능과 관찰력을 타인을 상처 입히는 흉기로 전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가장 모멸감을 느낄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참아주니까 우스워? 너희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하겠네. 이들은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이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음으로써 비참해진 자신의 위치와 동등하게 만들려는 하향 평준화의 시도입니다. 나만 아플 수는 없다. 너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유아적인 복수심이 지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날아갑니다. 이 공격적인 태도, 이면에는 INTP의 가장 깊은 슬픔과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밀어내지만 사실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불가능한 테스트를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질문을 괴물 같은 행동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질려서 떠나면 역시 나를 버렸어라고 절망하고 상대가 남아서 견디면 더 강한 강도로 괴롭히며 시험합니다. 상처 입히고 싶어 하면서도 구원받고 싶어 하는 이 가학적이고도 피학적인 모순. 이것이 바로 INTP가 보여주는 가장 슬픈 파괴 본능입니다. 징후 3피해자 코스프레와 왜곡된 순교자 의식. 이 단계는 INTP가 자존감의 바닥을 치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객관성이라는 안경을 스스로 부러뜨리고 그 대신 자기 연민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비운의 주인공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그 배역에 심취해버립니다. 평소 INTP는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립 상태에서는 이 논리적인 기여가 거절당하거나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숭고한 감정적 희생으로 둔갑시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소중한 시간과 논리를 바쳐서 고민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야. 사실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NTP는 자신의 일방적인 노력을 채무장부에 기록해두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감정의 채권 추심자가 됩니다. 이 단계의 INTP는 과거의 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편집합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했던 무심함이나 실수는 모조리 삭제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했던 서운한 행동들만 하이라이트로 편집하여 상영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웃고 있을 때 나는 피를 흘리고 있었어.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과장되게 전시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닻을 내리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해진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며 상대방이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비뚤어진 안도감과 통제감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순교자로, 상대를 박해자로 만드는 이 이분법적 프레임은 관계를 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평소 그토록 경멸하던 감정적 징징거림을 스스로 시전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가면을 씁니다. 하나는 과도한 헌신자의 가면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과한 친절을 베풀고는 나 착하지?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의 가면입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라며 극단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는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야. 너는 소중해라는 위로와 부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위로 강탈 행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 타인의 입에 기생하여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는 이 모습은 가장 독립적이었던 지성인이 보여주는 가장 슬픈 타락입니다. 3. 회복의 열쇠 생각을 멈추고 무질서의 바다로 뛰어들라. 무너져 내린 INTP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사고 회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미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정교한 연산을 돌려봤자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오류 혹은 자기 혐오라는 결과가 뿐입니다.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만 갉아먹는 자의 행위입니다. 또한 너의 슬픔을 다 이해해라는 따뜻한 감성적 위로도 지금의 당신에게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넘쳐 흐르는 감정 데이터를 처리할 코덱이 없어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위로는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져 당신을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치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흥미로 치유되는 존재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오류의 수렁, 즉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폐쇄 회로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유일한 비상구는 바로 당신이 잠시 잊고 있었던 부기능, 외향직관을 강제로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은 실패한 과거와 확정된 절망이라는 무거운 고체들로 꽉 차 있어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이 꽉 막힌 닫힌 체계를 폭파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질서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무작 위성과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 마십시오. 정답을 찾으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대신 엉뚱하고 쓸모없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결론을 내리는 판사가 되지 말고 가능성을 여는 탐험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철학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다시 호기심 어린 어린아이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 심각함을 버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이게 말이 돼? 가 아니라 이거 왠지 재미있겠는데? 라고 반응하는 그 순간 당신의 멈춰버린 시스템은 다시 웅장한 소리를 내며 재부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INTP다운 부활의 서막입니다. 스텝 1. 변수 주입 의도적인 딴짓과 무작위 데이터의 폭격.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의 뇌가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성능 두뇌는 씹을 거리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과거의 실패라는 썩은 데이터를 연료로 태우며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공회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뇌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낯선 새로운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INTP인 당신을 망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효율성의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뇌세포를 간지럽히는 지적 유희입니다. 무작위 정보에 비입해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심헤어의 생태, 고대 이집트의 장래 풍습 혹은 양자역학의 다중우주론도 좋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뇌의 낯선 단어와 개념들을 샤워하듯 쏟아부으십시오. 난해함 속에 자신을 던지기 읽히지 않는 난해한 철학책을 펼치거나 규칙을 모르는 외국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십시오. 뇌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며 물음표를 띄우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자기 혐오의 마침표는 힘을 잃습니다.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 모호함 자체를 즐기십시오. 내향 감각은 당신을 익숙한 방, 익숙한 침대, 익숙한 우울함 속에 붙들어 매려 합니다. 이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강제로 리셋해야 합니다. 시각적 정보값의 교체방의 가구 배치를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책상의 방향만 바꿔도 당신의 뇌는 변화된 공간 감각을 처리하느라 우울해할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낯선 경로에 탐색 늘 가던 카페 대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도서관이나 시끄러운 재래시장으로 가십시오. 낯선 소음, 낯선 냄새,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 이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야말로 당신의 잠든 직관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딴짓들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고장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디버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목적 없이 걷고, 이유 없이 읽고, 쓸모 없이 상상하십시오. 그 무목적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스텝 2. 가설 생성 만약에라는 마법 주문이 부활. 과거의 실패 데이터만을 뒤적거리는 SI 루프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언어 설정 값을 바꿔야 합니다. 뇌가 사용하는 시제를 이미 종결된 과거에서 열린 미래로, 문법을 확정적 직설법에서 무한한 가정법으로 전환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실은 당신을 주눅 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소환해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엉뚱한 가설의 세계로 도피하십시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고장난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극단적 가정의 힘마냥 내일 당장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나는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만약 중력이 반대로 작용한다면 도시의 건축 양식은 어떻게 변할까? 인류가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면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까? 안전한 샌드박스,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몽상이 중요한 이유는 틀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와 달리 이 상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논리를 펼쳐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 안전한 샌드박스 안에서 굳어버린 당신의 사고 회로는 다시 기름칠이 되고 뻑뻑하던 기어는 유연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INTP의 생명력은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추상적인 생각들을 물리적인 실체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하얀 종이 위에 뇌의 내용물을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무질서한 마인드맵 예쁘게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심 단어 하나를 적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연상작용을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게 하십시오. 논리적 개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사과에서 시작해 뉴턴을 거쳐 우주 엘리베이터로 튀어도 좋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들의 연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강제로 연결해보는 시도를 하십시오. 의미 없는 낙서라도 좋고 기괴한 도표라도 좋습니다. 이 무작위적인 연결의 과정이야말로 당신의 잠재되어 있던 외향직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종이 위를 가득 채운 무질서한 선과 단어들을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지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창의적인 아키텍트였음을 말입니다. 스텝 3. 지적 유의로의 승화 무용의 시스템을 창조하라. 감정적 고통을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ISFP와 같은 예술가들의 치유법이라면 INTP인 당신은 그 혼란과 고통을 지적 유의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추상적인 불안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구조물로 조립하십시오. 단, 여기에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유용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거나 스펙이 되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창조는 또 다른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의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INTP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바로 객관화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우울과 불안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석해야 할 흥미로운 텍스트나 연구 데이터로 취급하십시오. 스스로 실험 가운을 입은 관찰자가 되어 나라는 피험자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감정의 엑셀 차트, 당신의 우울 주기를 분석하는 복잡한 엑셀 함수를 짜보거나 하루의 감정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십시오. 비극의 시나리오 분석, 당신이 겪은 실패의 원인을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대신 마치 항공기 사고 조사관이 된 것처럼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실패 보고서를 아주 건조하고 논리적인 문체로 작성해 보십시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피험자 A의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저하되어 비관적 사고 패턴이 30% 증가함. 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고통은 당신을 집어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현실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논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쓸모없는 시스템 구축, 아무도 플레이하지 않을 게임을 코딩하거나 현실에는 없는 판타지 세계의 지도와 역사를 창조하는 세계관 놀이에 몰두하십시오. 혹은 수천 피스의 복잡한 레고를 조립하며 무너진 질서를 손끝으로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공 언어를 만들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정 유희의 회복, 남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 행위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산소 호흡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허무주의적인 질문이 이거 구조가 좀 흥미로운데? 라는 탐구적인 감탄사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회복된 것입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논리가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설계 도구로 쓰일 때 비로소 당신은 지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괴로움조차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삼아가지고 노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오만한 힘입니다. 긴 글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고뇌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세우며 시스템을 정지시켰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깊은 괴로움의 원인은 당신의 머리가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가진 지적 우주가 너무나 거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깊은 사색의 중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그 거대한 중력이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그 힘은 자신을 파괴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갈고 닦은 그 예리한 분석력이라는 명검은 자신을 난도질하는 자의 도구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으로 설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제 그만 어두운 방 안에서 침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십시오. 그 질문은 잘못 입력된 코드입니다. 그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무한 루프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꽉 닫힌 창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들어 까마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장 엉뚱하고 거대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저 별은 도대체 왜 저기 떠 있을까?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나 도덕적 성찰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하는 유일한 산소는 바로 미지를 향한 엉뚱하고도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화면에 뜬 오류 메시지는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고차원적인 버전으로 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업그레이드 신호이자 디버깅의 기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직 탐구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즐거운 증거입니다. 이제 마음속의 재부팅 버튼을 과감하게 누르십시오. 초기화된 당신의 눈앞에는 과거의 후회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우주는 당신이 밝혀내야 할 매혹적인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은 난제들로 가득 차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결국 다시 묻고 다시 의심하며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 더욱 불완전하고 그렇기에 미치도록 흥미로운 이 우주를 말입니다.